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현행 수학과의 평가까지 봤었어요. 평가의 동향 볼 거고,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 그리고 평가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HTM에서 제시한 기준, 그리고 과정과 절차 볼 거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외우셔야 돼요. 영역 보면 방법,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총 몇 가지, 9가지인가? 8가지인가? 8가지. 그래서 평가는 조금 할 게 많으니까 차근차근 또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다시 복습해요. 다시 복습합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습을 할 거냐면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평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뭡니까? 요거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녀석은요, 일단 어떤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예요.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 목적에 대해서 추론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학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평가는 수학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얼마큼 이해를 했는지, 이용하는 능력, 응용 능력, 수학적인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모아서 여러 목적에 따라 추론하는 과정이다. 그럼 평가의 의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의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평가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의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어떤 결국에는 학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학습과 성취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쵸? 학습과 성취를 평가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학습에 대한 성취를 평가를 해서 이제 관련 대상자, 그러니까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적으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행 수학과의 평가, 결국에는 수준 판별, 선별 기능의 나 니은 이응을 거꾸로 썼어. 편중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 현행 수학과의 평가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수학과에 대한 평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고등 정신 능력과 정의적인 능력. 그러니까 고등 정신 능력이라고 하면 탐구 정신 또는 이제 창의력, 이러한 걸 이야기를 하고요. 정의적인 능력은 수학에 대한 흥미 정도가 되겠죠. 이런 거를 가지고서 고등정신력과 정의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이거를 측정하기는 투허드해요. 그러니까 투허드 하니까 이제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평가를 토대로 이 학생이 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사가 반성을 하고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측정이 투허드 하다 보니까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교육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을 못 하는 거지. 왜? 이런 개선하는데,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투허드한데, 평가를 토대로 이제 수업을 반성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뭐가 없다고?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으니까 수학교육 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평가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결국에는 이 평가에 대한 동향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옛날과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표를 그려볼까요? 자, 우리 일단 종래의 평가 현실. 그리고 새로운 평가 방향. 두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종래의 평가 현실부터 볼게요. 등급, 우리가 일단 옛날에는 등급으로 판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린 단지 선발을 위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학생의 결국에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평가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냥 딱 시험 성적, 결과로만 판단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과정도 중요한 수행평가 같은 거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죠. 바뀌었죠, 이제. 등급으로만 선발했다면 이제 전인적인 발달. 학생이 얘는 조금 등급이 낮아도 좀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전인적인 발달이죠. 그 다음에 그냥 단편적인 지식.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 문제풀이 기능 위주로 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하고 추론하고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죠. 추론과 의사소통. 창의력까지. 즉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능력을 측정한 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인지적 영역 중심의 평가. 그러니까 인지적인 영역 중심의 평가인데 우리는 이제 인지적인 영역에다가 정의적인 영역까지, 그러니까 학생의 흥미까지도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적인 영역, 내가 여기 아까 안 썼어요? 여기 흥미 있죠. 그러니까 정의적인 영역, 흥미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모두 중시한다. 단지 선형은 아니고 단지 선다형.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단답형 이런 거 있다면 이제 우리 반드시 논술형 평가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관찰, 면담,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자기평가. 요즘 이제 포트폴리오는 꼭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엔 다양한 방법의 평가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기 쉬운 평가, 그냥 간단한 거를 했다면 이제는 가치가 있는 평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평가를 하죠.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사 개선을 못했잖아. 교사가 반성 개선을 못했잖아. 수업에 대한 거.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 결과를 통해서 학생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은 조금 더 이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교사는 교수학습 개선에 개선 활용. 그러니까 교사는 교수학습 개선을 활용하여서 교수학습 조금 더 반성하고 개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향, 추세가 되고 있는 거죠. 트렌드예요. 자, 다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인적인 발달이라는 말 너무 어려워.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전인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잘 모르겠으니까 살짝 검색을 해볼까? 잠깐만요. 전인적이다라는 뜻이 심적 요소? 뭐 지성, 감정, 의지, 지적인 거, 지성, 그리고 사람인,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냥 등급만 판정하고 이런 거였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지성, 감정, 사람을 본다는 얘기야. 사람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겠다. 전인적인 평가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결과만 중심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수행평가 같은 그런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단편지식 문제풀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단편지식 뭐 이런 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고 창의력을 뿜뿜해야 돼. 다양한 능력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지적인 영역이었다면 이제 인지적인 영역 플러스 정의적인 영역까지 흥미 같은 것도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지선다형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서술형, 면담, 관찰,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이런 등등등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평가를 한다라는 거. 하기 쉬운 평가 아니 가치 있는 평가. 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되게 못했다면 이제 평가를 토대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고 교사는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점 붙여야 된다.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로 교사가 결국에는 수업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성을 하고 이거를 평가를 토대로 개선을 시켜서 수학교육에 어떻게 되겠다? 수학교육에 이바지하겠다. 수학교육에 개선을 하겠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못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동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보다는 과정. 등급 판정하고 선발을 위한 거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감성이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전인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다지선다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술형, 뭐 관찰평가, 그 다음에 자기평가, 그 다음에 면담, 포트폴리오 이런 거와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 지식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고 의사소통하고 토론하고 막 다양한 창의력을 뿜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능력 측정을 한다. 그 다음 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토대로 이제 학생을 이렇게 하는 거 미흡해서 평가 활용하는 게 미흡했다면 이제 평가를 토대로 학생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교사는 교수학습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서 더욱더 개선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볼까? 인지적인 영역 중심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 플러스 흥미 같은 정의적인 영역도 포함시키겠다. 하기 쉬운 평가가 아니라 가치 있는 평가를 하겠다. 됐죠? 그래서 현재 그게 동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대한 정의, 현행 수학과 평가, 동향 봤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 목적을 볼게요. 4번까지 했으니 5번. 우리 이제 평가에 대한 목적을 볼 건데 우리 평가 왜 해? 평가하는 이유가 뭐야? 자, 목적이 뭐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 NCTM이라는 또 기관 또 나오죠. 전 미국 수학교사협의회 수학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NCTM에서
평가에 대한 수학 평가에서 수학 평가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을 4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학습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학습 목표를 진정한 수업, 좋은 수업이 되려면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다른 교과와 융합을 하고 교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걸 토대로 이제 교사가 반성하는 그런 능동적인 교사의 특성을 지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학습 목표에 대한 학생의 진전을 모니터링하여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이 학습 목표에 대한 결국에는 학생의 진전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에 대한 진전,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진전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지? 결국에는 학생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뜻이 뭐더라? 진전이. 일이 진행되어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진전, 그러니까 뭔가 학생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째 평가라는 거는 학습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엔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얼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학습 지도 문제를 타당하게, 지도와 관련된 이 문제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얘는 잘하는 학생이구나 못하는 학생이구나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할 때 얘는 좀 못하니까 이런 부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시점에서 학생의 수학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의 수학 성취 평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4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자, 그래서 우리 NCTM의 목적 다시 볼게요. 일단 학습 목표를 토대로 학생의 진전을 모니터링을 해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평가를 하는 목적, 2번째 학습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평가를 안 하면은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모르니까 결국에는 학습 지도의 문제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의 어떤 문제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특별한 시점에서 학생의 수학 성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수학 성취가 얼마큼 되는지 특별한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이게 참 애매모호한 이거죠.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가치를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뭘까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또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평가의 목적. 첫 번째는 성장의 촉진. 학생의 전진을 모니터링하는 거. 학생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고, 2번째는 학습 지도 개선. 학습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그걸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학습 지도 개선이고, 세 번째, 성취를 인식하는 거야. 성취 평가하는 거니까. 내가 얼만큼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성취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정. 그래서 평가의 목적은 네 가지. 일단은 첫 번째, 전진. 그러니까 학생의 전진. 그러니까 즉 성장의 촉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생 목표를 토대로 학생의 성장을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습 지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평가 데이터가 있어야 학생들을 타당하게 잘 지도할 수 있고 문제점들을 잘 지도할 수 있으니까 문제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성취 평가야. 그러니까 특별한 시점에서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 그런 학업 성취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학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다음 네 번째는 프로그램 수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 수정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이 프로그램이 얼만큼, 프로그램이라면 여기서 평가 프로그램인가? 평가 프로그램이 얼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적은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가지.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앞 글자 따요. 성악성fu. 성악성fu. 목적은 성악성fu. 성은 뭐예요? 성장의 촉진. 학은 학습 개선. 학습 지도 개선. 성은 또 얘는 성장의 촉진이라면 얘는 성취 평가하는 거. 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적을 봤으니까 그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원리도 마찬가지로 NCTM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리로는 일단 우리 수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평가 기준도 똑같아요. 평가 원리도 일관성이에요. 목적, 목표, 수학 내용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내용을 토대로 그게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내용과 과정 및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 그리고 공학도구 이런 것들 잘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목표, 목적, 수학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양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그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큼 강조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계산기 컴퓨터 같은 이런 공학 도구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수업을 하는, 포함한 수업 방법 및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의 원리는 일관성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출처예요. 평가에서는 다양한 어떤 출처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러 종류의 수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수학적 개념이나 과정을 여러 종류의 문맥과 형식 문제 상황에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같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종류의
문맥과 형식. 문제 상황에서 나타내는 과제. 그러니까 다양한 출처. 그러니까 평가의 원리에는 일단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 목적, 수학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거의 관계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얼마큼 강조를 하는지. 그 다음에 공학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 수업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양한 출처. 다양한 출처는 뭡니까? 수학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그리고 같은 수학 개념이 있는데 그걸 여러 종류 문맥, 형식, 문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나타내는 과제. 그러니까 같은 수학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 종류 문맥, 형식, 문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내는 과제. 그리고 적절한 평가 방법 선택 사용. 평가의 원리는 적절하게 이제 잘 선택을 했는지 적절한 평가 방법.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 평가 정도의 용도, 학생의 발달 수준과 성숙도를 가지고서 적절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뭐 발표만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럼 난 발표를 잘하지만 발표만으로 평가를 한다. 난 지필고사는 잘 보지만 발표를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평가 정보, 얻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 평가 정보의 용도. 평가 정보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잘 흩어져 있어야 되지, 골고루. 그래야 적절한 평가 방법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출처를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학을 사고하는 요구, 사고력 요구를 그냥 이거 아니라 뭐 인터넷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과제 같은 거. 그다음에 같은 수학 개념을 배웠어도 여러 종류의 문맥과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수학 개념이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함으로써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관성은 결국에는 우리의 학습 목표, 학습 목적, 이런 뭐 수학 내용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 그다음에 공학도 활용을 해서 수학 방법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원리고, 그럼 이제 7. 기준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또 이제 살펴볼게요. 수학과의 평가 기준은 일단 중요한 수학. 이건 뭐냐면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 할 수 있는 수학. 평가는 누구나 다 know 해야 되고 평가는 다 누구나 can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학습을 촉진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가는 결국 평가를 토대로 수학 학습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기준이고, 세 번째 공평성. 공평하게 해야 되지. 그리고 모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지. 공개성. 공개된 과정이어야 돼. 대표적으로 이제 관찰평가 같은 거 있지. 다섯 번째, 유용한 추론. 그러니까 평가는 수학학습에 대한 유용한 추론을 촉진하여야 한다. 수학학습에 대한 유용한 추론을 촉진. 그러니까 이제 유용하게 이제 뭔가 추론이 가능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쓰이지도 않고 그런 평가는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관성이 원리의 일관성과 여기도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평가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목표. 교육과정, 수업,
목표와 당연히 부합해야지. 그러니까 목표, 목적, 수학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 원리에도 있는 거고 기준에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 됐나요? 자, 지금 너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 다시 요점 정리해 볼게요. 다시 요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좀 있으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일단 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일단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결국에는 평가의 목적은 성학성부. 성학성부야. 자, 다시 우리 평가의 목적은 성학성부. 성학성부. 성은 뭐야? 성장을 촉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우리가 평가의 지금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 왜 평가를 하느냐? 학생들의 결국에는 진전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발달해야 되거든. 결국에는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야. 성학. 두 번째는 학습 개선을 위해서. 아니, 학습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 이게 있어야 평가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그걸 토대로 학습 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학습 지도 개선. 세 번째 성학성. 성은 다시 또 뭐겠어? 성장을 촉진하니까 이번에는 성취 아니겠어? 성취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목적이야. 특별한 시점에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성성프 프로그램 개선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야. 네 번째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 수학에 대한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든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 수행 평가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든 어떤 모든 활동을 하든 거기서 수학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 프로그램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수학 평가에 대한 원리를 이제 또 NCTM에서 봤는데 우리 원리는 지금 세 가지. 일다적이야. 일다적. 원리는 일다적. 목적은 성학성. 자, 원리는 일다적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대한 학습 목표, 목적 이런 수업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수학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내용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관계가 있고 그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있게 하려면 이제 공학적인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 방법 및 그거를 수업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법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일단 다양한 출처겠지? 다양한 출처는 뭡니까? 수학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같은 거. 그러니까 수학이 여기서도 사용하고 저기서도 사용을 한다, 원리가.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원리는 이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출처가 필요해. 그러니까 수학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할 수도 있고 같은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맥 형식 문제 상황을 도입해 볼 수 있는 활용 같은 문제들. 그리고 사고 좀 더 생각해가지고 풀 수 있는 요구 문제들.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수학을 어떤 하나에 딱 배웠어. 그걸 평가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사고하는 문제에서도 내봐야 되고 활용하는 문제에서도 내봐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곳저곳 다양한 출처가 필요하다. 그거 또한 평가의 원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 평가의 원리는 일다적이었어. 적은 뭐겠어? 적절한 평가 방법. 나는 발표만 잘해. 그래서 시험은 조금 못 보지만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한편 나는 발표를 좀 못해가지고 시험 성적은 잘 보는데 발표가 좀 약한 친구가 있어. 적절히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평가의 원리에는 그게 숨어 있다는 거야. 잘 이용이 돼야 되고 응용이 돼야 되고 사고력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같은 수학적인 개념을 배우고서 이거를 실생활에 잘 여러 종류 문맥 형식 문제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다양한 출처인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우리가 원하는 학습 목표, 수업 내용, 수업 교과 내용과 잘 부합하는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도 나왔죠. 공학도구 활용을 해서 하는 것 또한 평가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요즘 많이 추세니까 일관성.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적인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평가 정보의 용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원리고, 그 다음에 원리를 맞고, 그 다음에 기준, 평가 기준이 뭘까?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 기준은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주도성이, 중요한 수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중요한 수학은 수학에 대해서 그 수학 평가를 할 때 잘 알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 너무 어려운 건 아닌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을 좀 촉진시켜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수학 평가 기준에서 결국에는 수학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뒤에서 나 수행평가 시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추론. 이건 뭡니까? 수행평가를 딱 그냥 기준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 유용하게 이제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추론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관성, 학습 목표에 잘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일관성은 이거랑, 그 다음에 공학도구 활용해서 수업 방법, 그리고 그리고 활동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과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 일관성이 여기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은 성학성품. 다시 요점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목적은 성학성품. 그 다음에 성학성품가 뭐였어? 성이 뭐였어?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목적. 평가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 정신 조금 말똥말똥 챙겨야 될 것 같아. 너무 지금 힘들어. 다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건데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결국에는 성학성부야. 성장.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목적은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은 성장 촉진이야. 학생들의 전진을 모니터링? 아무튼 모니터링 해가지고 촉진을 해야 돼. 성장을 촉진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결국에는 평가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평가의 목적. 평가를 왜 해? 결국에는 학습 지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없으면 평가를 못 해. 평가를 하는 이유는 학습 지도를 해서 더 나아가려고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지도의 문제를 타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야. 성은 또 뭐겠어? 성장을 했으니까 이번에 성취야. 성취는 뭐겠어? 성취 평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시점에서의 학생들의 수학 성취를 평가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게 이제 평가의 목적 아니겠어.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학습 지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결국에는 성장하기 위한 거 아니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학성품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운 걸 가지고서 어떤 뭔가 활동을 하든 뭔가를 하든 결국에는 이게 배운 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 가지 목적이야. 성학성품. 자, 다시 집중. 말똥말똥 정신. 자, 집중. 평가의 목적이 뭐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를 왜 하느냐? 평가를 왜 해?
학생들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의 전진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얼만큼 발달하는지 발달 촉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못해, 내가 좀 잘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교사야. 그러려면 평가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 평가의 목적 두 번째.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평가하는 평가에 지금 뭐 하고 있었지? 평가 기준? 아니, 평가를 왜 하는지, 목적. 그러니까 평가를 왜 해? 학습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얘 학생이 이런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너 이런 거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평가의 목적이지. 왜 평가를 하냐면 그 학생이 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성장을 촉진했으니까 이번에 성취야. 그러니까 특별한 시점에서 학생의 수학 성취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이룰 수 있는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서 그만큼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성취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의미가 없으면 안 돼. 가치가 있어야 돼.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평가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평가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이 평가의 원리에는 크게 세 가지야. 일다적, 일관성. 그러니까 그 내 학습 목적, 목표, 그리고 그것의 수업 내용에 부합한지를 판단해 봐야지. 그게 평가의 원리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학습 목표, 그런 학습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있었지.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에 얼만큼, 그러니까 평가의 원리에는 공학 도구를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공학 도구를 활용하는 거 안 넣으면 안 돼. 왜?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AI 반드시 알아야 돼. 공학 도구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코딩 알아야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학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 방법, 그리고 수업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내용과 과정,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강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양한 출처. 이거 뭔 소리야? 평가의 원리에 왜 갑자기 다양한 출처가 들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 어떤 배운 개념을 가지고서 이게 수학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또 활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같은 수학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 종류의 문맥과 형식과 문제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가의 원리에는 우리가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다양한 출처야. 그러니까 즉 출처는 뭐다?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같은 수학적인 개념을 배워서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평가의 원리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 응용 못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종류의 문맥, 형식,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문맥, 여러 종류의 문맥, 여러 종류의 문맥,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문맥, 형식, 문제 상황, 이런 것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타나는 과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은 뭐야? 적절한 평가 방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적절하게 평가가 되어야 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뭔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평가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난 발표만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면 시험 잘 본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이제 평가의 원리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가 원리까지 했고, 평가 기준이 있어. 일단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중요한 수학이야. 뭔 소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걸 수액평가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한 수학이야. 그러니까 수학이 그만큼 중요해. 그 평가 기준에서 중요한 수학. 그러니까 즉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평가 기준에서 내가 이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평가 기준을 알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수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을 촉진해야 돼. 결국에는 수행평가하는 거 뭐냐면, 목적이 뭐였어? 성학, 성부, 성취, 도달, 성취 촉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취 평가하려고, 결국에는 내가 이 학습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잘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토대로 이제 내가 발달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촉진해야 돼. 그러니까 평가를 토대로 수학 학습을 뭔가 좀 촉진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 기준에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수학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해서 수행평가는 여기서 조금 더 심화 있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학습을 조금 더 더욱더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촉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공개성.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뒤에서 은근슬쩍 이러면 딸락. 그 다음에 공평성. 누구는 잘했다고, 조금 잘생겼다고 점수 잘 주고, 이쁘다고 점수 잘 주면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서 공평성, 공개성. 그래서 네 번째까지 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겠어? 다섯 번째는 이제 유용한 추론을 촉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용한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는 바로 딱 그냥 기본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딱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 그러니까 수학학습에 대한 유용한 추론을 촉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용한 추론을 조금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일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학습 목표, 교육 과정에 맞는 건지, 평가의 기준. 그러니까 평가 기준. 이제 우리 수행평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평가 기준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에서 일단 중요한 수학, 우리가 평가 기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걸 내야지. 갑자기 어려운 거, 갑자기 러셀의 영리를 증명하시고 이런 거 수행평가에 말도 안 되는 거 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만큼 이제 중요한 수학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습을 촉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하고 싶으면 학습 촉진, 그 다음에 유용한 추론이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봐봐, 학습을 촉진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학습을 좀 더 이렇게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엔 유용한 추론을 해야 돼. 그냥 쉽게 안 돼. 답만 주어지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배운 개념을 가지고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원리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기준에는 그 유용한 학습, 그냥 유용한 추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촉진해야 돼. 그 다음에 공평성과 공개성, 관찰평가 같은 거. 그 다음 일관성, 교육과정이 잘 맞는지, 부합하는지 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 원리, 기준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 절차 볼 거고, 영역, 그러니까 평가 영역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영역 보면 영역 방법 보면은 끝나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